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스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익 단어장 리뷰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단어장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단어장 추천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의 한 영상에서 시중에 나온 단어장들은 대부분 다 잘 만들어진 단어장들이기 때문에 만약 단어장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단어장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방법은 문제를 풀거나 또는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그때마다 검색하고,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한 다음에 수시로 외워주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은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어휘가 아예 처음이시거나 혹은 어휘가 많이 약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또는 글을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검색하면서 찾아보는 거는 좀 막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직접 서점에 가서 단어책을 직접 구매해서 단어책 리뷰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단어책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단어장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드릴 단어장들은 바로 이 4가지 단어장들인데요. 이 4가지 단어장들은 모두 다 괜찮은 단어장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루는 거고요. 대신 이 단어장들의 특징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께 가장 잘 맞는 단어장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괜찮은 단어장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어장은 YBM 토익 기출 복화 단어장입니다. 이 단어장은 데이 30일 구성이고요. 토익 파트별로 어휘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즉 LC, RC 어휘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요. LC는 완전히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서 데이 1일, 2일은 Part 1, 데이 3일, 4일은 Part 2, 데이 5일에서 7일까지는 Part 3, 데이 8일에서 10일까지는 Part 4의 어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RC는 품사별로 어휘를 정리해 놨는데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렇게 5가지의 품사의 어휘들을 또 빈출 어휘와 고득점 어휘로 또 난이도를 구분해서 편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데이 27일에서 30일까지 4회는 Part 7의 어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바로 이 파트별로 어휘를 구분해 놨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Part 1부터 시작해서 Part 7까지 필수 어휘들을 다루고 있는데, LC 파트별 어휘들은 보통 LC 이론서들에 나와 있는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장은 토익을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 이 단어장을 이용해서 파트별로 필수 어휘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론서가 있다면 단어들이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제어의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은데요. 그런데 단어장의 어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어휘가 약한 학생들, 혹은 700점이 목표인 학생들은 LC 파트별 어휘들 익히고 RC로 넘어와서 최빈출 어휘, 즉 가장 자주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겠죠. 최빈출 어휘와 추가로 함께 수록된 토익 기본 단어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실 때 최빈출 어휘를 빠르게 복습한 다음에 고득점 어휘와 추가로 수록된 토익 만점 단어까지 모두 암기하는 식으로 단어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단어장의 구성 내용을 보면은 표제어에 해당 단어가 실제 문제에 쓰인 기출 표현이 정리되어 있고요. 예문도 실제 기출 예문인데요. 예문을 통째로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많은 예문을 모두 다 외울 수 없겠죠. 예문을 보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실제 기출 예문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생어, 동의어, 반의어는 표제어 밑에 작은 글씨로 정리되어 있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휘가 출제될 때 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팁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파트별로 좀 다르게 어휘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다른 부분들을 수록해 놓아서 이 부분도 만약 이론서가 없으시다면 이 단어장으로 보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Part 2의 의문사별 핵심 표현, Part 3, 4의 대화 내용별 어휘, RC의 경우에는 다이어 등등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화공 토익 복화 단어장인데요. 이 단어장은 데이 20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 20일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 회에 표제어 50개가 들어있고요. 각 표제어당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지 출제 포인트와 예문, 그리고 해당 어휘가 다른 어떤 어휘와 자주 쓰이는지 빈출 표현, 그리고 파생어 이렇게 4가지를 각 표제어 옆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표제어 50개 다음에 이 표제어의 기본 단어들을 연습하실 수 있는 체크업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업 테스트를 띄워놓고 나면은 매 회당 고득점 단어 리스트가 있는데요. 800점 단어와 900점 단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공 토익 복화의 표제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700점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면 좋은 정도의 난이도인데 그 학생들이 좀 더 높은 점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할 때 이 고득점 단어 리스트를 이용해서 어휘를 추가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어휘를 연습하는 실전 문제가 매회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회 표제어의 동의어가 30개씩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어, 고득점 어휘, 실전 테스트, 그리고 표제어의 동의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커스 토익 기출 복화 단어장인데요. 해커스 토익 기출 복화는 데이 30일 구성으로 되어 있고 채용, 일반 사무, 마케팅, 계약 등등 주제별로 어휘를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 1일당 표제어는 40개에서 45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표제어의 파생어와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가 밑에 작게 정리되어 있고 역시 예문과 출제 포인트 정리해둬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으로 쓰임을 참고하실 수 있고 또 출제 포인트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표제어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필수 어휘들을 다뤄놨고 매 회당 토익 기초 단어, 800점 완성 단어, 900점 완성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어휘량은 훨씬 많아집니다. 역시 표제어 이외의 이 어휘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좀 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역시 데일리 체크업이라는 복습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데일리 체크업 말고 이 책 안에 수록된 3회분의 토익 실전 문제가 있는데요. 이 토익 실전 문제는 단어 암기 후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분 외에 추가 10회분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풀 수 있으니까 이 단어장을 사용하신다면 꼭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어장은 조조만 아는 신토익 복화 전략 이 단어장인데요. 만약 이 책을 처음 보는 분이라면 글씨체와 구성을 보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조만 아는 신토익 복화, 즉 조조처럼 전략적으로 외우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삼국지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책들이 카툰이나 혹은 깔끔한 구성으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가독성이 좋을지 조금 의문이 들었긴 하지만 단어장을 계속 볼수록 괜찮은 단어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 이 단어책은 우선순위 분류 방식으로 단어를 정리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700점용 최우선 빈출어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00점용 중급 어휘, 그리고 나서 900점용 고급 어휘로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높은 단어를 앞에서 먼저 다루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단어를 먼저 외우실 수 있고 또 점수대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목표 점수가 낮은 학생은 책 앞쪽에 편제된 단어부터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제어 또한 조금 특이한데요. 보통 표제어를 주고 그 밑에 작게 파생어와 동의어 또는 반의어를 정리하는 일반적인 단어장들과 다르게 한 단어를 표제어라고 보면 파생어라고 볼 수 있는 어휘를 함께 표제어로 등장시켜 놓았어요.
사실 이 단어들은 모두 중요한데 표제어 밑에 파생어로 작게 표시를 해두면은 사실 시각적으로 표제어보다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마련인데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그 파생어가 표제어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그 단어들이 중요하다면 동시에 표제어로 표시한 방식도 혁신적이고 이 부분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문은 다루지 않았고요. 콜로케이션, 즉 짝이 드는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놨습니다. 자주 짝이 되어 붙어 쓰이는 이 표현들은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에게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주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단어장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표제어마다 그 표제어를 외우는 전략을 옆에 설명을 해 놓았는데 저자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어떤 내용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신 출제 포인트와 같은 부분은 단어책의 밑줄을 긋거나 혹은 따로 정리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단어장은 다른 체크업 테스트나 또는 실전 문제와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단어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단어책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업 테스트는 있어도 굳이 볼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실전 문제는 실전 문제집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어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발음 기호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저자가 의도한 바는 머릿말에 적혀 있었지만 어휘의 발음이 궁금할 때마다 따로 사전을 이용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듯해서 이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단어장은 바로 이 조조복화 단어장인데요. 우선순위로 단어를 분류한 이 분류 방식과 그리고 표제어 선정 방식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어장을 꼭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고 직접 서점에 가셔서 단어장을 한 번 더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권의 단어장을 살펴봤는데요. 토익 필수 어휘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어휘들은 토익에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단어장에서 다룬 어휘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인 출제 전략, 출제 포인트도 이 4가지 단어장이 모두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파생어, 동의어, 반의어도 모두 다 다루고 있죠. 이렇게 시중의 단어장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진 단어장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외워주시고 잘 이용해서 공부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대신에 이 4가지 단어장의 특징들이 달랐죠. 파트별로 핵심 어휘를 다룬 책도 있었고 주제별로 다룬 어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로 다룬 책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도 약간씩 달랐었는데요. 현재 자신의 목표 점수와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교재를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엔 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